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회사만 들어가면 인생 끝났다 라고 하던 나라가 지금은 한국보다 돈을 덜 버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엔저 문제라고 보면 절반도 못 본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일본이 지금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구조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겉으로 보면 도쿄는 여전히 반짝이죠. 백화점은 사람 넘치고 외국인 관광객은 줄 서 있고 니케이 지수 뉴스도 가끔 뜹니다. 근데 그 화려한 겉포장 뒤에서 일본 서민들은 지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이 일본 경제의 진짜 변곡점인지,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오히려 어떤 기회가 열리는지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현지 포털과 커뮤니티 반응부터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야후 재팬에 올라온 경제기사 댓글 중 좋아요가 12,000개 넘은 댓글이 있는데요.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좋아요 9,000개짜리 댓글이 또 있어요.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라 참는 나라가 됐다. 이게 지금 일본 서민들의 현실 그 자체예요. 실제 숫자를 봐도 충격적입니다. 2025년 일본의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1.3% 하락했고 무려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명목 임금은 조금 오르는 척하는데 물가가 훨씬 빠르게 오르니까 체감 생활 수준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예요. 돈을 더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일본을 안정의 나라로 이미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가장 불안한 건 대기업 주가가 아니라 생활 기반 자체입니다. 밥값, 전기세, 기름값, 임대료, 인건비, 이 기본 중에 기본 인프라가 지금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뉴스 한두 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 레벨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게 먹고 사는 비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쌀값이 일본인들한테는 상징성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라면 값이 2배가 된 수준이 아니라 국민 기본식 자체의 가격 체계가 무너졌다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2025년부터 이어진 쌀값 급등은 정부가 비축미까지 풀었는데도 체감이 거의 잡히지 않았고 결국 가게는 식비부터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일본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흔들려요. 일본은 수출 강국 이미지가 강하지만 내수 소비가 흔들리면 중소상공인, 서비스업, 지역 경제가 연쇄 붕괴합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왔어요. 2026년 들어서 일본 기업 파산 건수가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1월에 887건, 2월에 851건. 특히 서비스업과 소형 사업체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굉장히 기괴한 구조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사람을 뽑으면 인건비 때문에 망하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나서 망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출구가 없는 구조예요. 일본 중소기업 사장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사람을 구해도 유지가 안 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 월급 받고 여기서 버틸 이유가 없다가 돼버렸거든요. 불황인데 동시에 인력난인, 이 아이러니한 구조가 지금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소기업 사장인데 직원 하나 뽑는 게 이제 복권 당첨만큼 어렵다. 그런데 뽑아도 임금 맞춰줄 자신이 없다. 일본 현지 자영업자들의 이 절망감이 지금 댓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쉽게 안 망하잖아. 금리도 낮고 나라가 갑자기 뒤집히진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일본은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근데 문제는 안 망하는 대신 계속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한 번에 폭발하는 위기는 대응이라도 되는데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체력이 빠지는 나라는 대응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립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쪽에서도 일본에 대해 엔화 약세가 심화되고 성장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신용 등급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버티고는 있는데 체력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력 저하의 핵심이 바로 엔화입니다. 엔저가 관광객한테는 천국처럼 보이잖아요. 한국인이 도쿄 가서 와 진짜 싸다 느끼는 그 체감 있죠? 근데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원자재, 에너지, 식료품, 수입 소비재 전부 더 비싸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최근 엔화는 달러당 160엔 선까지 밀렸고 일본 정부가 직접 구두 개입 경고를 할 정도로 민감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거기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까지 자극되면서 일본은 환율과 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맡고 있어요. 돈의 가치는 약해지는데 들어오는 물건 가격은 비싸지는 이중 압박 구조입니다. 여기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배신감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왜 나는 더 가난하지?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회복은 국민 체감 회복이 아니라 기업 회계상 회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엔저 덕분에 해외 실적을 환산하면 숫자가 예쁘게 나오죠. 관광산업은 외국인 덕분에 숨통이 트이고 도쿄 핵심 지역 부동산도 일부는 버팁니다. 근데 그 과실이 일반 직장인, 지방 거주자, 자영업자, 젊은 세대에게는 내려오지 않아요. 일본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도쿄에 살면서 니케이가 올랐다는 뉴스를 매일 보는데 내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든다. 이게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다. 이 글에 수천 명이 공감 누른 게 지금 일본 직장인들의 현실이에요. 즉, 지금 일본은 같은 나라 안에서 두 개로 완전히 쪼개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비와 대기업 실적이 돌아가는 보이는 일본. 그리고 생활비와 세금과 미래 불안에 짓눌리는 사는 일본. 이 두 개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질로 들어갑니다. 일본 경제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줄고 있는데 시스템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2025년 일본 출생아 수는 약 70만 6천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연속 감소해요. 반대로 사망자는 160만 명 안팎이고요.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라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닌 이유는 경제가 결국 일하는 사람 수 곱하기 생산성 곱하기 소비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지금 일할 사람이 줄고 소비할 젊은 층도 줄고 세금 낼 기반도 줄고 있는데 연금, 의료, 복지, 지방 유지비, 고령자 비용은 반대로 계속 늘어납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가계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월급은 줄어드는데 부모님 병원비는 늘고 집수리비도 늘고 카드값도 늘고 아이는 줄어드는 집. 당장 망하진 않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혀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늘 같은 딜레마에 갇혀요. 금리를 올리면 엔화 방어에는 도움이 되는데 경기와 부채 부담이 커집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엔저와 물가가 더 자극돼요. 복지를 줄이면 민심이 폭발하고 유지하면 재정이 더 악화됩니다. 출산 장려를 외쳐봤자 효과는 20년 뒤에나 나오고요. 모든 해법이 늦게 듣거나 부작용이 너무 큰 상태. 당장 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닥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일본 경제학자 중 한 명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망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갑자기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매년 조금씩 기대치를 낮추게 만드는 나라. 그게 지금의 일본이에요.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6년 현재 도쿄 외곽과 지방 소도시에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전체 빈집 수가 900만 채를 넘어섰고 일부 지방에서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의미의 무상 분양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본 부동산 전문 매체에서는 이걸 두고 집의 가치가 0이 되는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야후 재팬 댓글에는
지방에서 태어난 게 죄냐라는 글에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에서도 젊은 1인 가구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큰 가전 안 사고 큰 차 안 삽니다. 일본 최대 가전 양판점 체인 중 하나가 지난해 매장 수를 대폭 줄인 것도 이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살 가족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쯤에서 잠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구조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한국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에 한국도 같다 라고만 써주세요.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이유까지 써주시면 더 좋고요. 이 질문 영상 마지막에 다시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럼 일본은 끝났냐?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한국인에게는 선명한 기회가 열립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구조를 보면 앞으로 돈이 몰릴 곳과 비어버릴 곳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대부분 사람은 일본 망한다에서 멈추는데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죽고 어디가 살아남나? 정답은 생산성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사람을 더 뽑아서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 없이 굴러가는 구조를 가진 쪽이 이기는 시장이에요. 자동화, 로봇, 무인화, 고령 친화 서비스, 의료 보조, 물류 최적화, 다국어 대응, 관광 고급화 같은 분야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인건비 많이 들고 가격 정가 못하고 지역 인구 감소 직격 맞는 업종은 계속 압박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한국인에게 특히 유리하냐면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 전환과 소비 트렌드 대응을 해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놀랄 만큼 아날로그가 많아요. 예약 시스템, 결제 방식, 고객 관리, 콘텐츠 판매, 브랜딩, 숏폼, 개인 비즈니스 자동화 이런 부분에서 한국인이 체감상 훨씬 빠르게 먹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좋은 상품은 있는데 파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가 그 사이를 채우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 여행객이 뭘 제일 어려워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언어, 예약, 선택, 현지 감도, 실패의 비용이잖아요. 이걸 대신 해결해주면 돈이 됩니다. 일본 거주 외국인이 뭘 어려워하죠? 행정, 주거, 생활정보, 비교, 가격, 신뢰. 이걸 해결해주면 돈이 됩니다. 일본 소상공인이 뭘 어려워하죠? 홍보, 컨텐츠, 외국인 대응, 디지털 전환, 인력 부족. 이걸 해결해주면 돈이 됩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뒤집어서 보면 문제가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곧 사업 기회입니다. 돈은 늘 불편함이 많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게 시장의 법칙이거든요. 특히 지금 일본 현지 소비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싼 것보다 실패하지 않는 소비를 훨씬 더 원합니다. 괜히 비싸게 사서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비 여력이 줄어들수록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고 싶어지거든요. 이럴 때 누가 강해질까요? 정보를 정리해서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이에요. 큐레이션 콘텐츠, 비교 정보, 솔직한 리뷰 이런 게 지금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 포맷에 이미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일본에서 노동형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정보형, 시스템형으로 들어가야 살아남습니다. 직접 몸 갈아넣는 구조 말고 반복되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구조로 가야 해요. 콘텐츠, 번역, 쇼핑 연계, 지역 체험, 고급 큐레이션, 인플루언서 커머스, 외국인 대상 서비스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생깁니다. 야후 재팬에서 최근 주목받은 기사 중 하나가 왜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일본 유튜브 시장에서 갑자기 강해지고 있나 였어요. 댓글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유저들이 한국 콘텐츠는 편집이 빠르고 정보가 정리돼 있어서 보기 편하다고 쓴 댓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콘텐츠 소비에서 이미 한 단계 더 앞서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닙니다. 엔저 때문만도 아니고 물가 때문만도 아니고 출산율 때문만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연결된 상태에서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실질 임금은 4년 연속 떨어지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중소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사람은 줄고 정부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국민은 체감상 계속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겉으로는 아직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일본 어느 지역 주민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최근 화제가 됐어요. 우리 동네 편의점이 올해만 3개 문을 닫았다. 슈퍼도 하나 없어졌다. 그런데 뉴스에선 경기 회복이라고 한다.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 글이 일본 전국에서 공감을 받은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일본은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구조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일본의 이 상황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출생아 수 감소, 청년 불안정 고용, 내수 소비 위축, 지방 소멸, 이미 많은 부분이 겹쳐 보이잖아요. 일본은 지금 선진국도 구조가 잘못되면 천천히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실험실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일본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 이 2가지 중 하나만 골라서 써주세요. 한국도 같은 길 또는 한국은 다르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편 주제 결정할 때 여러분 댓글을 직접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일본 중산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댓글 반응 좋으면 빠르게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일본은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